오늘 여러분이 이 컨텐츠를 보시면서 머릿속에 떠오른 건 제가 지난주에 진행한 토사팩 용인 살인 사건. 3시간 만에, 16시간 정도 만에 공업용 칼 하나로 시신을 완벽히 해부했다. 불가능하죠. 이 사건만 봐도요. 용의자 이 사람입니다. 27세 자마시에 사는 남성 시라에시 타카히로. 실제로 옛날에 TV에 나온 적도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력관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코바치바라 유치원, 그리고 자마시 이바사이 초등학교 출신, 자마시의 이피가시 중학교. 그리고 중학교 시절을 다닐 때는요, 야구부나 육상부, 야구부에 있다 육상부로 옮겼고, 학원을 다니면서 실제로 고교생 수험 준비까지 했던, 성적은 좋지 않았지만 뭐 결석도 없고요, 수업 태도도 좋았던 그냥 일반적인 사람. 2006년 졸업입니다. 그리고 카가나와 현재는 상공고등학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2009년 졸업하게 됩니다. 학력사항입니다. 실제 대학은 따로 진학하지 않았고요, 고등학교까지 해서 고졸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평범한 인생, 그냥 누가 봐도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넣어서 얘기할 게 있는데, 외부에도 지금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집입니다. 뭔가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들 특별한 동기를 찾을 때 집안 분위기를 보려고 노력하는데, 집안에 대한 얘기도 잠깐 드릴게요. 아버지는 대기업 자동차 하청업체에서 관련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그리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시고, 그 다음에 여동생이 한 명이 있어요. 여동생은 되게 유명한 사립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평범한 4인 가족이라고 외부에, 대한민국 언론에도 소개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조금 특이한 걸 하나 알아냈습니다. 실질적으로 무슨 이유인지는 저도 지금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이유 때문에 아버지와 여기 있는 타카히로, 그리고 어머니와 동생이 별거합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고등학교에 올라갈 때쯤 별거를 시작하기 시작해요. 즉 아버지와 살았습니다. 그 내부의 이야기는 제가 직접 드릴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집안 환경 자체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어찌되었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유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 슈퍼마켓에서 2년 동안, 그러니까 슈퍼마켓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도 잘못 알려진 게, 우리나라 슈퍼마켓이면 동네 슈퍼마켓이라고 생각하시는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홈플러스라든가 롯데마트 같은 대형 마트 몰 있죠. 여기서 정직원으로 2년 동안 일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와 떨어져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했고요. 실제로 그 마트에서도 후배들에게 되게 착하게 잘 대해주는 그런 되게 상냥한 선배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2년 뒤에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그만둡니다. 그리고 도박업소에 들어가요. 빠친코 같은 도박업소에 잠깐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여기가 중요합니다, 윤락업소에 들어갑니다. 일명 일본 용어 캐치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 캐치라는 데 스카우터가 된 거예요. 캐치. 그 캐치가 어떤 뜻이냐면 윤락 여성을 섭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락 여성을 섭외해서 윤락업소에다 대주고 중간에 이제 돈을 좀 이제 수수료를 챙겨 먹는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네, 캐치라고요. 캐치. 그 윤락업소의 집합의 이름은 엑설런트입니다. 엑설런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근데 이 엑설런이라는 데도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엑설런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여기가 굉장히 골 때리는 단체더라고요. 조직입니다. 엑설런의 경영자 가토 타카아키. 여기에 이 사람이 체포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타카히로는 이 엑설런에서 캐치를 하다가, 그러니까 윤락녀 업소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걸 하다가
범죄 수익 은닉죄 그리고 매춘방지법 위반으로 체포되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엑설런이라는 회사가 뭔지를 찾아봤는데 여기 굉장히 이상한 회사였습니다. 인신매매 회사입니다. 사채, 대부 이런 것과 더불어서 이제 유흥 그리고 인신매매. 우리가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건 타카히로는 인신매매 집단에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옛날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신매매와 장기매매는 다른 거라 그랬어요. 제가 옛날에 장기매매 진실 말씀드릴 때 인신매매라고 하는 건 대한민국 땅에서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신매매라는 게 뭐냐면 사람을 무조건 납치한다라기보다는 사람을 어떻게 갈고리 같은 거지 뭐 예를 들면 뭐 돈 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이제 약간 노예 계약처럼 잡아놓고 그 사람을 계속 부리는 이런 인신매매도 있고 사람을 파는 거잖아요. 윤락업소에 사람을 파는 행위 이런 걸 이제 인신매매라고 하는데 이런 걸 했던 단체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범죄 조직이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일명 스카우트의 역할로 해서 여러 가지의 일을 했던 엑설런 밑에서 일명 인신매매 쪽 그래서 일명 윤락녀를 섭외하는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 너무 순식간에 바뀌었다고 생각은 안 되십니까? 너무 확 바뀌지 않았나요? 그냥 뭐 평범한 줄 알았는데 평범하게 살던 사람이 그냥 슈퍼마켓에서 일 잘하다가 그러니까 대형 마트에서 일 잘하다가 그냥 빠찡코 한번 갔다가 갑자기 이런 일을 하게 되고 너무 급변했다라는 거예요. 평소에는요 조용하고 남의 말을 되게 잘 들어주는 타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스카우터 시절 그러니까 윤락업소를 이제 인신매매했던 그 역할에 굉장히 말을 잘했다고 일명 말빨이 정말 셌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인기가 되게 많았다라고 저는 판단하냐면 저는 인기가 곧 악플의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걸 보고 악플이다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까지 생길 줄이면 그 정도면 이 사람 정말 그쪽으로 잘 나갔던 거 맞습니다. 누군가가 타카히로의 이름으로 계정을 만듭니다. 계속해서 비판하는 글들을 써놓습니다. 이걸 비판하는 글의 내용이 대충 어떤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제일 좋냐면 실질적으로요 여자를 돈줄로만 생각한다, 사람을 이용해 먹는다, 이런 식의 글들이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쪽 일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욕을 먹을 만큼, 욕을 먹을 계정이 나올 만큼 굉장히 오랫동안 올려놨더라고요. 똑같은 글을 계속해서 비판적인 글들을 계속해서 올렸습니다. 스카우터로서의 일을 나쁜 일이지만 어쨌든 그 회사 내에서 할 때는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짓말도 굉장히 많이 한다라는 글이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보시는 대로 이 일을 하고 있다가 2017년 올해입니다. 올해 2월 달에 걸린 겁니다. 이거예요. 2017년 2월에 범죄수익 은닉죄 매춘방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가 되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징역 1년 2개월. 2017년 5월 달에 나온 겁니다. 2017년 5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현재 이 범죄를 저지른 게 집행유예 상태로 한 거예요. 물론 뭐 범죄 수익 은닉과 매춘방지법에 대한 죄를 진 건 아닌데 어찌되었든 집행유예 기간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실제로 5월 달에 이런 일이 끝나고 나서요. 배송회사 있죠. 그러니까 택배회사 같은데 입사를 잠깐 합니다. 근데 2개월 만에 다시 나와요. 그리고 아버지의 진술에 의하면 이때부터 애가 정신 상태가 안 좋았다고 합니다. 2월 때부터. 그러니까 2개월 지나고 나서부터 아버지한테 계속 6월 달부터 와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죽고 싶다. 살아있어도 의미가 없다. 그리고 자살소동까지 실제로 벌였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버지가 굉장히 큰 실수를 하나 하게 되는데 이것도 잘 들어주셔야 돼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주체를 못하고 아버지가 이 집으로 아들을 그냥 혼자 보내버린 겁니다.
같이 있으면 너무 힘드니까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외부에 지금 좀 잘못 알려진 게 뭐냐면 실제로 이 아파트에 들어가겠다라고 한 거는 아들이에요. 아들이 나 그냥 혼자 살게요. 혼자 그러니까 집에 있는 거 너무 불편해요. 힘들어요. 죽고 싶어요. 그냥 혼자 나가 살게요. 돈이 어딨어요. 근데 지가 나가 살겠다고 하니까 그래? 그래서 냈다 봤더니 진짜 나가서 여기에 산 겁니다. 돈도 없는 애가요. 바로 여러분과 함께 볼 집입니다. 실제 이 집입니다. 무직자였던 사람입니다. 근데 있잖아요. 올해 8월 18일입니다. 사건 발생 며칠 전이죠. 8월 18일 방을 좀 보고 싶다.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22일 날 이 아파트에 와서 입주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직업란을 쓰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무직, 일은 대략 정해져 있다 라고 써놓습니다. 일이 정해져 있다. 네. 이때 당시에 부동산 계약을 했던 사람이 되게 이상하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실제 지금 이 집에 좀 하자가 있고 좀 문제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수리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냄새가 좀 많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달 정도 수리를 할 테니까 한 달 뒤에 입주해라. 대신에 한 달 정도의 임대료를 깎아주겠다. 안 받겠다. 라고 했는데도 얘는요. 괜찮아요. 저 들어갈게요. 그리고 진짜 임대료 내고 들어갔어요. 그렇게 8월 22일 이 아파트, 이 집에 입주하게 된 겁니다. 플러스 아프리카 TV에는 좀 날카로우신 분이 나오셨네요. 그 냄새를 이용했는가. 네. 어쨌든 이런 일이 생기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집을 갔을 때 아버지가 가라라고 한 게 아니라 이게 와전이 된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는 간다고 했을 때 크게 걱정을 잘 안 했 이유가 실제 본집하고의 거리가 멀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타카히로가 살았던 집이 본집과는 약 2.5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차로 가면 한 5분에서 10분 정도의 거리였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그냥 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말리지는 않았었다라고 합니다. 사람에 대한 평판도 주변에 참고인 진술서가 나온 걸 확인해봤는데 말이 되게 많아요. 어떤 누군가는 되게 상냥한 사람, 착한 사람, 되게 뭔가 예의 바른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디선가는 반대 얘기를 합니다. 거짓말을 많이 한다. 자기는 교사가 되려고 하고 교원 자격증을 따려고 공부 중이다. 이런 사기를 쳤대요. 그리고 실제로 율랑녀죠. 인신매매 여성에게 200만 원 정도를 떼먹었다가 걸리기도 하고 물어주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또 하나 이상한 진술들이 있는데요. 이게 조금 무서웠습니다. 실제 이 주택가, 이 아파트먼트에 이제 같이 살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에 살았던 사람들은 평판이 되게 안 좋았어요. 성실한 청년이 아니고요. 되게 섬뜩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밤 12시부터 새벽 2시에 검은 옷을 입고 현관문 앞에 맨날 앉아 있었다고 해요. 앉아가지고 계속 핸드폰만 만지는 모습이 보인다고 합니다. 핸드폰 만지면서 뭐 했는지는 알겠죠? 트위터겠죠. 그리고 되게 어두운 얼굴로 늘 있어서 주변 사람들하고 인사도 아예 안 하고 지냈다고 합니다. 실제로 경찰에 체포됐던 타카히로는 자기는 살아있는 의미를 몰라서 이렇게 한 것이다 라는 걸로 현재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을 그 준비까지 하고 있는 상태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우리 범행 동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볼게요. 지금 실제 초창기에 경찰이 밝힌 부분은 금전적인 목적과 폭행,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질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진짜 맞을지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도 저도 지금 똑같은 느낌, 전문가들도 현재 좀 똑같은 입장인데 진짜 동기는 숨기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너무 강합니다. 왜냐면 금전적인 목적인데 왜 토막살인 하냐고요. 그리고 금전적인 목적이 거짓말이라는 걸 제가 증명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아마 외부에 많이 없는 자료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진술에 따르면 실제 진술에 여기 있는 이 새끼는요 약간 돈에 대해서 어려움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직업을 갑자기 그만두게 되고 뭐 이런 일이 있어서 좀 돈이 없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살해 목적으로 아파트 여기에 입주했을 때도요 돈이 없었다고 해요. 근데 있잖아요 돈을 내준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내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돈을 내준 사람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누구냐면 첫 번째 희생자 미우라 미즈키 씨입니다. 실제로 미우라 미즈키 씨하고는요 2017년 초, 그러니까 8월 초 예전부터 좀 알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계속 연락을 좀 했었나봐요. 그러다가 8월 13일 처음 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둘이 처음 만난 게 8월 13일이에요. 미우라 미즈키를 만나고 죽는 거 도와드릴게요. 그렇습니다. 근데 죽으려면 좀 장소도 필요하고 한데 집이 필요합니다. 둘이 19일날 부동산에 옵니다. 현재 다 조사가 끝난 상황입니다. 19일날 이 둘이 부동산에 와서 계약 절차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임대비용 51만원을 이분 미우라 미츠키 씨가 직접 냅니다. 즉, 이 집을 얻어준 사람은 첫 번째 피해자입니다. 실제로요, 무서웠던 점이 뭐냐면, 자살 충동은 뭐 본인한테 있다고 아버지가 진술을 했으니까, 실제 지금 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좀 뒤져보면, 이런 검색사항이 나오게 됩니다. 몇 명 죽이면 사형이야? 몇 명 죽이면 사형이지? 몇 명을 죽여야 사형이 될 수 있는 거야? 이런 게 검색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51만원입니다. 그러면 스마트폰 검색해서 몇 명 죽여야 사형이냐? 현재까지 의미는 변호인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자살 충동 때문에 몇 명을 죽어야 자기가 죽을 수 있는지를 쓴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으로 지금 현재 변호인단은 얘기하고 있고, 검찰과 경찰은 얘는 지금 몇 명을 죽이는지에 한계 가이드라인을 세우려고 검색해본 것이다. 둘의 똑같은 내용 가지고 다르게 판단 중입니다. 물론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는 모르겠지만요. 자, 그러면 조금 내용을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죽였다? 그러기에는요, 첫 번째 피해자가 돈을 내줬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첫 번째 피해자는 자신의 죽음과 함께 살해 공간, 나머지의 살해 공간까지 제시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잊지 말아야 될 첫 번째 또 하나, 스카우트 일을 했던 곳은 인신매매 집단이었다. 이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말 혼자서 할 수 있었던 건가? 그 단체가 도와준 게 아닌가? 왜냐면 이게 혼자인 것 같다는 느낌이 없는 게, 일단 너무 전문적이고 시신의 발굴 기술이 너무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남자 3명이 아이스박스 3개를 집에 들여다 놓는 것을 봤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머리를 못 버린 부분에 대한 거는 일종의 사이코패스의 트로피, 상징적으로 갖고 있는 트로피 같은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를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뇌피셜입니다. 제가 변호사에게 받았지만 그분에 대한 얘기는 다 직접적으로 못 드립니다. 어느 정도 눈치는 채세요, 여러분. 자, 사건의 재구성을 잠깐만 정리 아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피의자. 가정 환경에 문제가 생기면서부터 대학 진학을 포기합니다. 평범하게 삶을 살기 위해 아르바이트 생활을 했는데 마트에서 생활했죠, 정규직으로. 2년 만에 그만둔 이유는 돈이 없어서. 돈을 빨리 벌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유흥업에 발을 들이게 되고, 생각보다 유흥업 쪽이 돈이 잘 된다는 생각에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시작해서 얼마 안 돼서 경찰에 체포되고 자신은 무직자가 된다. 아버지에게 굉장히 많은, 일명 혼났겠죠. 욕도 많이 먹고 여러 가지로 많이 혼난 상태로 집에서 죽고 싶다의 발언을 많이 하면서 집안에서는 8월 2일날 검색에 글을 올립니다. 집에 50kg 정도의 고기가 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돼? 피는 다 뽑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사람은 뼈를 둬야 될 공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뼈들이요. 아이스박스에 뼈가 있었겠죠. 더 죽이고 싶었다. 더 죽이고 싶었는데 아버지 때문에 죽일 수가 없었다. 냄새가 나서 들킬 것 같다. 이사를 하자. 이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아이스박스를 옮겨주는 사람이 보입니다. 왜냐면 이사칭 센터일 수 있으니까. 거기서 마음 놓고 나머지 공구함에 넣을 시신, 그렇게 살해를 시작한다. 제가 지금 잡은 제 뇌피셜은 얘의 최초 살인이 8월 22일이 아닐 수 있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그 집에서 첫 번째 살인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입니다.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결과는 언젠가 다시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시던 그 이상이 나올 거라 예상을 합니다. 이 컨텐츠는 1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탄 기대해 주십시오. 언론에 이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의 기사들이 올라왔을 때쯤, 그때쯤 한 번 더 저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연쇄살인이다. 연쇄살인 아닙니다. 이 사건은 연속살인입니다. 연쇄살인은 중간에 잠적기, 즉 시간을 조금 때우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걸 보고 연속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연속살인. 연속살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더 밝혀질 부분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사건 팩트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